예,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어요. 어서 예,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했어요. 시간이 너무 넘쳐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그 앞에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을 예. 유 총장님께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분의 죽음. 유 총장님도 뭐 어제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 그건 제가 뭐 이렇게 들은 걸로는 예. 그 뭐 돈을 줬다고 하는 그 변호사를 잘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걸로는 그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뭐 또 한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아직 사인도 안 밝혀졌는데 예, 예. 가지고 지금은 뭐 그렇게 왈가왈부할 때는 아닌데 뭐 저거에 대해서도 사인도 안 밝혀졌는데 무슨 간접살인이니 뭐 뭐든지 지나치면은 못함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. 저 야당에서도 지금 저런 식의 공세는 별로 자기들한테도 득이 안 될 텐데요.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. 그 이제 정의당,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네. 정의당, 국민의당 다 논평이 나왔는데 우연한 죽음이 너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. 뭐 이런 논평들이 다른 야당에서도 나오긴 하더군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를 쭉 하면서 이제 뭐 조금 자기의 예. 조그만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. 뭐 지금까지 뭐 이쪽 당 저쪽 당에서도 그런 단체장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예. 이제 쭉 봐오면 예. 대개는 받고도 안 받았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뭐 최근에 우리 저 노회찬 의원이 한 2, 3년 전에 그렇고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뭐 자기의 그 자그마한 뭐 허물이 좀 드러났을 때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고요. 예. 제가 쭉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예. 요새 뭐 이 한두 건이 아니고 쭉 아하. 몇십 년간 봐온 걸로는 그래요. 예. 아니 뭐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이나 이런 죽음들을 같은 선상에서 지금 뭐 얘기할 수는 아니 제 없을 것 얘기 같고. 아니 그 그건 전에 아니고.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. 근데 보면 조그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대개 공통점이 그렇다는 알겠습니다. 얘기예요. 이게 이제 지지율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내다보세요? 글쎄 뭐 이거는 뭐 부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인이 밝혀지면은 뭐 그냥 그야말로 뭐 지금 뭐 경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뭐 요새 겨울에 예. 이 심장마비가 발생이 잘 되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예. 요새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그 더 이상 뭐 그 정치적 쟁점이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두 분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유인태 전 수석의 이것은 이제 두 분이 정치를 오래 한 두 분이 바라보시는 지금 시각이라는 거, 시각차가 좀 느껴집니다. 차가 느껴지고요.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최근에 판세 논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입니다. 국민의당. 실제로 단기간에 가장 많이 뛰었어요.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근데 뭐 뛸 만한 뭐가 있질 않았잖아요. 저렇게 뛴다고 그러면 뭐 무슨 아주 상대 국민에게 어필하는 뭐 공약을 발표했다든가 또는 뭐 그럴 만한 뭐 세가 결집이 됐다든가 뭐 이런 아무 요인이 없이 저렇게 자체 요인이 없다. 없잖아요. 없고 그냥 그 윤석열 후보와 그쪽의 내분 때문에 빠진 지지율 때문에 그냥 좀 뛴 거 아닌가요? 반사 얘기라고 보고 뭐 계시군요. 다들 그렇게들 보고 있잖아요.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인물론에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질 지지율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데요. 글쎄, 근데 인물론으로 보자면 저는 사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나라의 인재인데 이게 지금
이 자기 체질에 전혀 안 맞는 동네 와가지고 상당히 좀 헤매고 있다. 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 빨리 이걸 좀 접고 예. 딴 가는 게 좋겠다.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가장 소위 말해 그 김종인 위원장 식의 표현으로 그 별의 순간은 이 수영길은 저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직 양보할 때였어요. 그때 한 10배가 넘는. 그때가 별의 순간이었다. 그다음에 한 번 마지막 예. 조금 반짝한 게 이제 네. 20대 총선에 2016년에 호남 지역구를 하여튼 해가지고 30몇 석을 할 때. 근데 그 안철수 후보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꼬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. 그 자기 혼자 용 쓴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안철수 후보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의 90% 이상이 적지고 떠났어요. 한번 보세요.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니 당대의 그 책사라고 하는 분들이 안철수 현상이 일었을 때 전부 좀 도와주겠다고 갔었죠. 갔고, 근데 그때가 왔던 사람들 지금 거의 90% 이상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그게 가지고 그냥 지지율 빠져서 떠난 게 아니라 어떤 내재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이제 있다는. 접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이쪽에 안 맞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느꼈겠죠. 정치판에. 그리고 마지막 한번 반짝했던 20대 총선 때 결국 민주당에서 나간 주로 호남 출신 의원들 거기 하고는 거의 다 왼수가 돼 있어요.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요? 다 왼수 아니에요. 그럼 마지막에 유승민 당하고 합치러 갈 때 바른미래당. 심지어 김대중 총재도 옛날에 15대 총선 앞두고 이기택 총재한테 당사하고 다 주고 나가서 딴 살림 차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. 여기는 전당대회도 안 치르고 우리 정당사에 전당대회도 안 치르고 다른 당하고 합당한 예는 아마 그게 최초일 겁니다. 예? 그러고 무슨 전자투표인가 뭘로 해가지고 당사까지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뭐 당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때 했던 사람들 다 왼수가 돼 있고 또 그 후에 유승민 이준석 다 거기하고 합쳤잖아요. 좀 그쪽이 다 부정적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. 알죠. 그럼 지금까지 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건 자꾸 세를 불려가고 동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왔던 사람들하고 다 왼수가 됐으면 이게 정말 이게 체질이 안 맞는 동네에 온 거 아닌가요? 난 아까운 인재가 저렇게 지금 헤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있어요. 칭찬이신지 욕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단일화가 되려고 그러면 비등비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아주 차이 나도 되긴 합니다만. 아주 차이 나면 그냥 철수죠. 단일화가 아니고 철수고. 그렇습니까? 근데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그게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저쪽에 그 내홍을 틈타서 올라간 한 15%까지 갔다고 하는 게 가장 고점일 거라고 봐요. 이제 떨어질 거라고.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어요. 자,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. 그러면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송영길 대표가 말이죠. 어디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다가 민주당의 당대표도 비주류고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에서 단합받았던 사람이다.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도 있고 하더군요. 김종민 의원도 SNS를 띄우시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원래 송영길 대표가 좀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에요. 좀 불안한 친구지. 조금 말실수들이. 근데 취지는 나중에 해명한 거 보니까 이제 이 검찰에 의해서 탄압당했다는 얘기였다. 그 얘기를 빠뜨린 통에 저렇게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선거를 얼마 앞둔 이런 시점에서 당 대표 같으면 말 한마디. 근데 그 친구도 말이 많고 빨라요 말이. 이재명과예요 거기도 이렇게. 이제 그러다 보면 저렇게 실수가
그러니까 원래 말을 한마디 네. 하기 전에 우리 옛날 또 속담에 네. 2번, 3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요새 SNS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뭐 2번, 3번은커녕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우선 질르는 친구들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저기 불안하죠. 예. 아유, 이거 그냥 그래도 당 안에서 큰 소용돌이는 없이 지나갈 걸 뭐, 해프닝으로 보세요. 뭐 그렇겠죠. 아. 또 해명도 이게 그 검찰에 의해서라는 네. 말을 그 뭐 이렇게 빠트린 통에 이렇게 됐다. 그게 생략돼서 이제 알겠습니다. 오해를 불렀다 하니까 알겠습니다. 뭐.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예. 어제 민주당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하고 만나셨대요.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였던 거죠. 그래서 뭐 민주당에 대해서 덕담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.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봤다는 게 박용진 의원 얘기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을 지원할, 합류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? 글쎄 모양이 아니죠.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 나라의 그 원로 경제가로서 갔다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해촉 비슷하게 좀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 또 이쪽을 한다 그러면 그 양반의 그 여러 가지 명성이나 그동안 살아온 삶에 전 누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는 하시지 않을 예, 거라고. 뭐 한다 그러면 뭐 다시 뭐 선대위 복귀는 아니더라도 예. 그냥 윤석열 후보를 뭐 이렇게 뭐 간접 뭐 조언하고 뭐 이런 거면 그건 몰라도 예. 그건 그러시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. 왜 결별했다고 보세요? 예? 결국은 이제 원팀이 지금 뭐 수습이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만 빠졌단 말이에요. 왜 그랬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전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양반이 되게 망한 집에 가서는 탁 이 그립을 강하게 쥐고 공천 때 그냥 막 자르고 했잖아요. 이해찬 당대표도 이해찬 막 자르고 뭐 대표도. 누구도 자르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소리라도 많은다. 거기에 그 양반의 그 주특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양반이 자꾸 이제 사실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뭐 너 연기만 해라. 근데 그거에 그렇게 동의가 되나요? 그리고 그 당의 그 중진들이 무척 아주 싫어하거든요. 저 김종인 위원장을. 중진 그룹들은 거의 다 그래요. 중진 그룹이 거의 다 그러네요. 싫어한다고요, 그분을? 싫어하는데 억지로 모셔온 거예요, 그러면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어쨌든 뭐 저게 있으니까. 그러니까 대선을 지휘하는 데는 이 양반이 그 주특기가 아니다 이게. 이제 어디 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제가 뭐 흉가에 가서는 이렇게 수습하는데 주특기지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는군요.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뭐 앞서 김재원 전 최고한테도 현 최고군요. 최고위원한테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 김건희 씨의 뭐 녹음 파일 하나가 공개될 수도 있다. 이게 어제 이제 알려지면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글쎄 뭐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뭐 7시간짜리라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거기도 그 김건희 씨 리스크가 아주 큰 거 아니에요? 지난번에 지지율 본인의 실언에 뭐 그 김건희 씨 리스크가 그 윤 후보로서 제일 아픈 점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뭐 무슨 뉴스 버스인가 뭐 하는데 하고도 그렇고 YTN하고도 그렇고 몇 번의 인터뷰가 전부 사고성 인터뷰 비슷했잖아요. 그러니 저거는 뭐 7시간을 뭐 까게 될지 또 깐다 그러면 까본 다음일 텐데 짐작컨대는 상당한 좀 저도 또 어떤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네요. 알겠습니다. 정말 지금 뭐 돌아가는 현안들에 대해서 유인태 총장의 시각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. 이번 달은 여기까지. 유인태 전 총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월간 유인태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